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왜 올라가지 않느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것은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무엇이 문제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픈 부분들인데요. 저는 우리 민주당의 외연 확대 이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연동형과 연립형과 병립형과 연동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중도 확장, 그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시동을 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선거 연합을 통한 외연 확장, 중도 확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진중함이라든지 또는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회치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한테 표를 주었을 때 무엇이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저는 우리의 지지율이든 이재명의 지지율이든 그것은 오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보수 언론과 또는 국민의힘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냐, 아니면 실제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 역량이 부족하고 한계를 드러낸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아니, 솔직히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이것이 이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것이냐, 실제로도 역량과 뭔가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것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은 실제로 엄청난 탄압이 있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의 탄압을 받을 때에는 정신 못 차릴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프레임도 엄청나게 센 프레임을 걸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그 악마적 이미지를 계속 만들면서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은 정신 차리고 버텨내고 있는 것도 참 인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좀 결단이 너무 늦어요. 네. 병립형과 연동형 같은 경우에도 새해 시작하면서 정도 결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협상할 수 있는 룸들을 훨씬 더 키워주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정책 협의회를 했지만은 이런 정책과 관련된 것, 민생 행보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요즘 너무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입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본인이 조금 움직일 공간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피습도 당한 상황에서 건강 회복도 좀 어려웠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총선은 자기 주도적으로 좀 치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당내에서 이제 다선 중심 불출마와 관련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해결하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직접 나서서 뭔가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있고, 네. 그리고 공관위에 사무총장과 수석 사무부총장이 공관위의 부위원장과 간사로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래도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예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의 성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시면은 바로 반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민명도 의원께서 당대표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공관위원장 시켰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겠습니까? 저는 공관위원장한테 역할을 드렸을 것 같아요. 역할을 들으실 것이다. 지금 바로 제가 이제 민주진보개혁 그 비례통합정당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확실히 강한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못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지금 현재 범야권 통합 비례대표 후보 과정에서 이제 도드라지게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 심판 열기를 높여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민명덕 의원께서 이 통합비례정당의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직접 관여를 하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지금 몇 분 계시나요? 추진단이라고 부릅니다. 추진단이라고 네네네. 부르고. 그러면 통합비례정당이라고는 이름은 정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가칭은 예. 민주개혁진보연합. 아, 민주개혁진보연합. 민주개혁진보연합이고 이걸 이제 표현할 때는 통합비례정당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네네네. 것이고 거기에 이제 진성준 의원 계시고 박홍근 단장이 계시고 민병덕 의원하고 그러니까 박홍근 단장, 그러니까 예. 박홍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추진 단장이고 예. 부단장이 김영진 의원, 예, 예. 지금 당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인 예. 거죠. 그 다음에 진성준 의원, 박주민 의원, 전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현 원내수석부대표. 예. 그다음에 한병도 의원, 조승래 의원, 예. 현 전략위원장, 전 전략위원장. 예. 그다음에 김성환 의원, 인재위원회 간사.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8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오히려 병리평으로 가지 않는다고 반발할 것 같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연동형으로 가니까 차라리 정치 결단 잘했다. 이번 기회에 범야권 빅텐트를 만들어서 정권 심판 제대로 하자. 이렇게 대체로 의견은 다 모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야권 쪽의 소수 정당들은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 잘 됐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예. 녹색정의당과 네. 진보당과 그다음에 새로운 진보, 예, 예. 새진보연합, 새진보연합, 예, 과거에 이제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이죠. 했던 예. 이런 세 군데가 있는데 새진보연합, 기본소득당이었던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예. 적극적이고 오늘도 저희 협상하고 왔는데 녹색정의당은 아직 적극적이지 않고 거기가 지금 분위기상은 좀 어려워 보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해졌고 녹색당은 이 연합을 반대하는 것 같고 정의당에서도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내용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15일 정도까지 저희한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마 녹색정의당이 저는 들어와야지 조금 우리의 명분이 더 크고 그리고 실리도 더 커질 거라고 보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